안녕하세요, 박선영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신 곳, 여러분들이 많이 다니시는 곳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이 얼마나 잘 설치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내부 시설이 얼마나 잘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가 볼까요? 출입구가 보이네요. 출입구 통과 유효폭은 0.9m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휠체어, 유모차, 목발 사용자 등이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겠죠. 출입문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출입문 전면 그리고 후면의 유효거리는 1.2m 이상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는 문을 여닫는 공간 외에도 추가로 유효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출입문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문턱이나 작은 단차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아동, 비장애인에게도 보행 시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이 설치되어 있는지 살펴볼까요? 미닫을 문의 경우 가벼운 재질의 바닥면에 턱이나 문지방, 흠 없이 설치해야 하고 여닫이 문에 도어 체크를 설치하는 경우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자동문은 휠체어 사용자 등의 통행을 고려하여 문의 개방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출입문의 손잡이가 바닥면으로부터 0.8m와 0.9m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야 우리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빈도가 높은 내부 출입문 옆 벽면 1.5m 높이에 방 이름을 표기한 점자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활동 공간 0.6m가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문 측면 활동 공간 0.6m가 필요한 이유는 휠체어 사용자 및 비장애인 모두가 편리하게 문을 여닫고 이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주출입문 0.3m 전면에 저명 블럭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 등에게 실내외의 공간 변화와 전면에 문이 있음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복도가 넓어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복도의 유효폭은 1.2m 이상이어야 휠체어 사용자와 보행자의 교행이 가능하며 유효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유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상부 천장 혹은 장애물이 있으면 그 장애물까지의 높이를 말합니다. 복도에는 높이 차이가 없어야 하는데요. 높이 차이가 있을 경우 경사로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휠체어, 유모차, 목발 사용자 등도 접근 및 이동이 가능합니다. 복도의 바닥은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설치되어 있어야겠죠. 유효 높이가 2.1m 이내인 부분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높이 0.6m 이하의 접근 방지용 난간이나 보호벽이 설치되어 있어야 충돌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층으로 이동하시려는 거군요.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경사로 중 하나 이상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단을 먼저 살펴볼까요? 계단의 유효폭은 복도와 마찬가지로 1.2m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단에 첼면이 설치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계단에는 반드시 첼면이 설치되어 있어야 발 빠짐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참을 제외한 계단 전체 디딤판의 너비가 28cm 이상, 첼면의 높이가 18cm 이하로 균일해야 하고요. 첼면의 기울기는 60도 이상, 계단코의 돌출 길이는 3cm 미만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이 가능합니다. 첼면 기준이 맞지 않으면 계단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계단 양측면에 손잡이가 연속으로 설치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볼까요? 네,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손잡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손잡이 시작과 끝부분에 0.3m 이상 연장하여 수평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요. 손잡이 양끝 부분과 굴절 부분에는 층수,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손잡이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0.9m 이하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쪽 손잡이 0.85m 내외,
아래쪽 손잡이 0.65m 내외로 설치되어야 아동 등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손잡이 지름은 3.2cm 이상, 3.8cm 이하, 벽과 손잡이 간격은 5cm 내외로 설치해야 합니다. 너무 굵은 손잡이를 설치하면 손잡이를 잡는 데 어려움이 있겠죠? 계단코는 줄눈 넣기를 하거나 미끄럼 방지제로 마감했는지 확인해 볼까요? 계단 바닥 표면 전체를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한 경우에는 계단코 재질을 따로 마감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한번 체크해 보세요. 계단 시작과 끝 지점의 0.3m 전면에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계단 폭만큼의 점형 블록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승강기를 이용하시려고 하네요. 승강기가 휠체어가 접근 가능한 통로에 연결되어 있으며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승강기 전면에 가로 1.4m, 세로 1.4m 이상의 활동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승강장 바닥과 승강기 내부 바닥의 틈이 3cm 이하인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틈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잘 설치되어 있네요. 승강기 내부를 한번 살펴볼까요? 승강기 내부의 유효 바닥 면적은 폭 1.6m 이상, 깊이 1.35m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입문 통과 유효폭은 0.8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축의 경우 0.9m로 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0.8m 이상, 1.2m 이하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승강기 내부의 휠체어 사용자용 조작바는 진입 방향 우측에 가로형으로 0.85m 내외의 높이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요. 네, 사용하기 편하게 잘 설치되어 있네요. 승강기 조작 설비가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한 버튼식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잘 설치되어 있네요. 그럼 승강기 조작반, 통화장치에 점자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볼까요? 네, 모두 잘 설치되어 있네요. 승강기 내부의 손잡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손잡이는 0.8m 이상, 0.9m 이하의 높이로 승강기 내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손잡이가 연속으로 설치되어 있거나 간격이 있더라도 그 간격은 3cm 이내여야 합니다. 손잡이 지름은 3.2cm 이상, 3.8cm 이하이고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cm 이내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손잡이는 경사로 계단 등과 동일합니다. 승강기 안을 좀 더 살펴볼까요? 내부에서 휠체어가 180도 회전이 불가능한 경우 휠체어가 후진하여 문의 개폐 여부를 확인하거나 내릴 수 있도록 승강기 내부의 후면에는 거울이 0.6m 이상 높이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각층 승강장의 승강기 도착 여부를 표시하는 전멸등과 음향 신호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시각, 청각 장애인 등 모든 사람이 손쉽게 도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죠. 물론 승강기 내부에도 도착층 및 운행 상황을 표시하는 전멸등과 음성 신호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겠죠. 음성 신호 장치, 도착 표시 전멸등, 네, 아주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나 물체가 승강기 문에 끼었을 경우 문이 자동으로 멈추고 다시 열리는 대열림 장치가 잘 설치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아주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용 승강기 호출 버튼의 0.3m 전면에 점형 블록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승강기 내부의 층수 선택 버튼을 누르면 전멸등이 켜짐과 동시에 선택된 층수 안내 음성이 나오나요? 층별로 출입구가 다른 승강기인 경우 출입구의 방향을 알려주는 안내 음성이 나오도록 되어 있나요? 출입구, 승강대, 조작기의 조도가 150록스 이상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간단한 조도 측정은 어플리케이션 등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로도 한번 이동해 볼까요? 먼저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의 유효폭은 0.8m 이상이어야 합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와 내릴 때 안전을 위해서 디딤판을 3매 이상 수평 상태로 이용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안전하게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너무 빠르지 않은지도 확인해 봐야 할 텐데요. 에스컬레이터의 속도가 분당 30m 이내여야 합니다.
그리고 양측면 손잡이가 디딤판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에스컬레이터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 이동 손잡이가 1.2m 이상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길이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이렇게 건축물 내부 시설인 출입구, 출입문, 복도, 계단,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문적이고 아주 자세한 규정까지 확인하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본 영상을 통해 자가 진단을 1차적으로 수행하신 후 좀 더 정확한 측정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편의시설은 장애인, 비장애인 등 우리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조금만 신경 쓴다면 누구나 손쉽게 이동할 수 있고 각종 시설 및 정보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체크해보세요.